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와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서 단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은 일단 이의 신청 여부 등을 고심해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장산 관광 리조트 부지는 분양률이 90% 이상 되지만 아직까지 올라간 건물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읍시가 연이은 리조트 유치에 성공하면서 부진한 내장산 관광단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일으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좀 화가 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에 불을 낸 30대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건 만남을 위해 끌어들인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용의자들에게 징역 30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와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단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은 일단 이의 신청 여부 등을 고심해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44개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3개 선거구 가운데 2곳의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에선 서울시 행정 일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예비후보가 뽑혔습니다. 윤 후보와 경쟁했던 권희철, 고종윤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된 겁니다. 우리 고창이나 정읍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이런 내용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이원택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춘진 예비후보는 사실상 탈락한 겁니다. 단수 후보로 지정된 이 후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탈락한 일부 후보의 경우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남원임실 순창선거구 등 나머지 지역 대진표를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앞서 익산 갑과 을,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 등 3곳은 경선 지역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자체마다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읍시도 내장산 관광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며 분양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아직까지 지어진 건물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정읍시가 잇따라 관련 시설 유치에 성공하면서 부진한 내장산 관광단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지만 조성된 이곳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입니다.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들어선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최근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에 들어설 시설을 잇따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은행과 직원연수원 부지 계약을 마쳤고 올해 2월에는 내장산 골프 운영사와 호텔을 건설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여기에 광주 소재 기업 리트리트가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공사를 상반기 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내장산 CC의 운영으로 탄력을 받은 내장산 리조트에는 JB 금융그룹의 전북은행 연수원을 유치하였으며 숙박시설도 추가 분양하는 등 체리형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 부지 분양률만 놓고 보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 부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지는 아직 분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률은 높지만 13년 동안 아직 하나의 건물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 분위기를 이끌 대형 호텔이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작은 부지는 그전에 다 분양이 돼 있고 큰 부지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JB 연수원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호텔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6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이제 분양을 해야죠. 연이은 리조트 시설 유치에 성공을 보인 정읍시의 행보가 내장산 관광단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원료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임시구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시군 주요 소식을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가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기 위한 원료산업 발전 세미나를 화장품 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와 남원 농산물 원료산업화 체계구축, 허브산업과 원료산업의 연계를 위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위해 바이오 헬스와 뷰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원료 산업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농업 산업의 새로운 고소득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6개월간 1:1 상담과 실천 방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연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거둘 수 있도록 니코틴 패치와 금연 보조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보건의료원은 금연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와 학교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낮은 금리의 새농촌 육성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올 하반기 중 2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농업인은 3천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분야는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등 생산 기반 사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조건 만남을 위해 끌어들인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과 공동상해,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35살 C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익산의 한 원룸에서 사망 당시 20살 여성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에 불을 낸 A씨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10시 41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원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비롯해 세입자 2명이 대피했고 A씨도 옥상으로 올라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는 원룸 내부와 가전 도구 등을 모두 태워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이 이틀 만에 소진됐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7일과 18일 사이 1,100여 건 330억 원의 보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월 하루 평균 보증 신청이 72건, 14억 원인 것과 비교해 건수로는 8배, 금액으로는 12배가량 많습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전북신보는 이와 별도로 전국 1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은 중단 없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교육부의 재심의 끝에 해임됐습니다. 전북대는 이달 초 교육부가 A 교수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를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 학과 단합대회 이후 차 안에서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 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의 진술을 토대로
정직 3개월 처분에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일제히 상담합니다. 김제시는 수급자의 생활 변동 사항과 복지 욕구, 사회 적응 등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19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급자 7천여 명에 대한 상담을 석 달에 걸쳐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읍시가 단풍 미인 씨름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단풍 미인 씨름단은 올해 감독과 코치는 새롭게 선임했고 황찬섭과 전도은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씨름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의 현장과 다양한 소식을 SNS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씨름을 사랑하거나 단풍 미인 씨름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노플 고창카드를 출시해 운영합니다. 노플 고창카드는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과 스마트폰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구입과 충전이 가능하며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영업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플 고창카드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는 구매 할인과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창군은 고창사랑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안군의 경우 지역 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근호 부군수는 변산과 상서면에 있는 2개 기업을 찾아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군은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투입해 기업들의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이 영하 4도, 남원이 영하 3도, 순창이 영하 2도, 김제와 고창이 영하 1도, 부안과 정읍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제가 11도, 부안과 정읍, 고창이 12도, 순창과 임실이 13도, 남원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세차는 이번 주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